플라스틱 빨대는 어느 순간 환경 파괴의 상징이 됐습니다.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 매립이나 소각 과정에서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길이 20cm 내외의 빨대는 바다거북이나 바다새, 바다표범 등 해양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폐사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고, 플라스틱 빨대는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정부 용역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생산에서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봤더니 플라스틱 빨대가 오히려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부담이 가장 적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기후변화, 인체 발암, 물 사용, 미세먼지 형성 등 16개 환경 영향 평가 항목 중 10개에서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으로 불렸던 종이 빨대와 식물계 빨대는 일부 항목에서 더 큰 환경 비용을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하겠다는 정책은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18년부터 계산하면 거의 8년 만입니다. 정책은 조용히 바뀌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종이 빨대 생산에 뛰어든 업체들은 설비를 확충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전제가 흔들리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과 개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환경을 지키겠다는 이름으로 시작된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돌아온 셈입니다. 종이 빨대 업체들은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환경 규제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피해가 생겼는데요. 나 몰라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의 자세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옳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판단했는가로 말입니다. 이번 정책의 출발점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 사용 등의 생산 과정과 사용 과정에서의 내구성, 반복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결론은 언제든 왜곡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논쟁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한 단면을 전체로 오해했고 이걸 근거로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방식은 환경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지표, 하나의 사례, 하나의 이미지로 복잡한 현실을 단정하려는 태도 말입니다. 판단은 빨라지지만 그만큼 많은 맥락이 생략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을 규정하고 한 장면으로 관계를 단정하며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과정을 지워버립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맥락을 놓치고 있는지는 나중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 위에 해법을 세울 때입니다. 부분만 보고 만든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다고 환경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듯 단순한 처방은 복잡한 현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번 사안이 남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충분히 전체를 보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선한 의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만으로 정책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의도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검증이고 숙고이며 책임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어쩌면 누명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누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자, 이제 주위를 둘러봅시다. 우리 시대 플라스틱 빨대는 스타벅스의 테이블 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